어두운 골목,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한적한 거리에서 한 마리의 개가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외면했다. 그 개의 이름은 브루노. 브루노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는 개였다.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것은 오직 그의 생명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사랑이었다. 브루노는 어느 날 한 가족에게 발견되었고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온 후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눈망울과 털이 부드러운 강아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브루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저 개는 정말 이상해. 다른 개들처럼 잘 놀지도 않고. 가족들은 점점 더 그를 멀리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조차 브루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내와 남편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브루노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귀여운 호기심이 아닌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반영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브루노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의미 없어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느 날, 그 가족은 브루노를 두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돌볼 수 없어. 아내는 찬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말하며 가방을 챙겼다. 남편은 브루노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애정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브루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외면당한 기분이었다. 브루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희망, 그가 잠시나마 사랑받았던 그 기억만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골목을 지나가던 중 브루노를 발견했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무엇인가 그를 멈추게 했다. 남자는 브루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남자는 브루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가 너무 오랜 시간 홀로 있었던 탓인지 브루노는 그 손을 무작정 따라갔다. 남자는 브루노를 안아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집으로 돌아온 후 남자는 브루노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브루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에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남자는 브루노의 목에 달린 작은 금속 택을 발견했다. 그의 손길이 멈췄고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태그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 개는 누구에게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이 개를 위한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그 순간 태그의 글씨를 읽고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은 그저 놀라움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엇인가 운명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그 남자에게 브루노는 단순한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단지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개가 왜 나에게 왔지? 남자는 혼자 속으로 되뇌었다.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브루노가 남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브루노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했지만 그 태그에 적혀 있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떨쳐지지 않았다. 이 개를 위한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문구는 왜 그토록 그에게 강하게 울려 퍼졌을까? 그리고 왜 그 순간 남자는 얼어붙은 채로 그 문구를 읽었을까? 남자는 브루노의 목걸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 태그는 분명히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 개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운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럼 나에게 왔을까? 남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브루노에게 다가갔다. 그는 브루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개의 눈이 아니었다. 거기엔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남자는 운명이란 게 단순히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브루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넌 왜 나에게 온 거니? 남자는 조용히 물었다. 브루노는 그의 손에 몸을 기댔다. 이 순간 남자는 무엇인가 큰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직감했다.
그가 단순히 버려진 개를 구해낸 것이 아니라 그 개와 함께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밤, 남자는 브루노와 함께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집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고 떠나왔다. 사랑도, 관계도, 삶의 의미도. 하지만 브루노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그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 같았다. 혹시 네가 나에게 올 때까지 무엇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되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는 결국 결심했다. 그 태그에 적힌 메시지를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개가 왜 그에게 왔는지, 무엇이 그들을 연결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브루노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개가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개의 운명을 쥐게 된 것이다. 다음 날 남자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브루노의 의료 기록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병원에서는 그가 브루노를 치료한 수의사를 알고 있었고 그 수의사는 그가 병원에 오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남자는 브루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는 그를 알아보았다. 브루노, 그 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었군요. 수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그의 눈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죠. 그 눈 속에는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남자는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다. 무슨 비밀인가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나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브루노의 태그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태그는 단순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보는 누군가가 그 개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개와 연결된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이제 그의 운명이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브루노와 함께 병원에서 나온 후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의 대화는 그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브루노는 단순히 길에서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 개의 눈 속에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남자는 브루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브루노는 여전히 그에게 다가가 몸을 기대며 마치 어떤 고백이라도 할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오늘 밤 그는 반드시 그 개의 과거를 추적할 것이다. 남자는 인터넷을 켜고 브루노의 목걸이에 적혀 있던 번호를 검색했다. 그 번호는 단순한 전화번호나 식별번호가 아닌 어떤 특정한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코드 같았다. 입력된 번호를 바탕으로 브루노가 처음 병원에 들어온 날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브루노가 병원에 왔을 때 그는 이미 거칠게 다친 상태였다. 그가 다친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고의적으로 다치게 된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이 개를 정말로 고의로 다쳤다는 뜻일까? 남자는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건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곧장 병원 기록에서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와 가까운 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 보호소에서는 남자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브루노는 그 동네에서 아주 오래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몇 년 전 브루노는 한 가정에서 키우던 개였고 그 가정은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가정은 오래된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었고 그 집에서 발생한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 브루노는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 숨어 있는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정은 갑자기 떠났고 브루노는 홀로 남겨졌었다. 브루노가 떴던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더 파헤치자 남자는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집의 주인은 사실 매우 유명한 재산가였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있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의 결과가 아니었고 무엇인가 매우 어두운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
브루노는 그 집에서 그 사건들을 목격했을 수도 있었다. 그의 눈 속에 숨겨진 슬픔과 고통은 바로 그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 남자는 브루노와 함께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비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히 자란 상태였다. 집은 오래된 건물로 그곳에서 나오는 기운은 음산했다. 남자는 브루노와 함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집에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브루노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연관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남자는 혼잣말을 하며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때 브루노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브루노는 한 구석의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은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이 사진이 무슨 의미일까? 남자는 액자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은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쪽지였다. 그 쪽지에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다. 브루노는 절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선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남자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브루노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일어난 미스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비밀을 밝혀내고 브루노가 겪은 고통을 끝내야 했다.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서서 숨을 고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 쪽지에 적혀 있던 브루노는 절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브루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뭔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그 비밀을 풀어야 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자는 다시 한번 그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 그 사진 속의 남자와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들의 얼굴엔 아무리 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표정을 지었을까?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고, 왜 이 집에서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었던 걸까? 브루노는 그 사진 앞에 서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사진을 응시하며 마치 그곳에 숨겨진 어떤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다. 남자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브루노가 과거에 겪은 일들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브루노가 짖기 시작했다. 그 짖는 소리는 강렬하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남자는 놀라며 브루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브루노를 달래려고 했지만 브루노는 계속해서 짖으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남자는 브루노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행동을 따라갔다. 브루노가 멈춘 곳은 집의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이었다. 지하실은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이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곳으로 향했다.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브루노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 거야. 계단을 내려가자 낡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웠고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벽에 걸린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벽 한쪽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상자는 이미 수십 년은 된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열어봤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다. 이건 무엇일까? 남자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서류들을 살펴보던 남자는 그 중 하나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의 주인, 미스터 김의 이름이었다. 서류에는 미스터 김이 브루노를 입양했던 당시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기록에 적혀 있는 날짜와 사건들은 모두 미스터 김의 사망 날짜와 맞아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남자는 기록을 다시 읽으며 머리를 쥐었다. 그 기록에는 브루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 개는 미스터 김의 딸이 잃어버린 개였다고 적혀 있었다. 남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사실을 추리할 수 있었다. 미스터 김의 딸, 즉,
그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여전히 집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브루노가 갑자기 남자의 발에 몸을 비비며 앉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하게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그 눈을 다시 한번 응시하며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다. 아, 브루노, 내가 너의 과거를 끝까지 밝혀줄 거야. 남자는 다시 한번 상자 안의 서류를 훑어보며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미스터 김의 딸과 함께 찍은 브루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브루노를 따뜻하게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이었다. 내가 브루노와 연관이 있었던 거야? 남자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브루노는 그저 길에서 버려진 개가 아니었고 그의 과거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묻혀온 사실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어린 시절, 브루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휘몰아쳤다. 브루노와 자신은 단지 개와 주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준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브루노와 함께 있었던 거였구나. 남자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브루노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가 슬프거나 아플 때마다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던 존재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잊고 지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브루노와의 이 소중한 인연을 잊고 살아왔을까? 그때 남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자신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날 결정을 내렸고 브루노를 두고 떠났다.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그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그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브루노에게 돌아갈 수 없었고 그동안 브루노는 그를 기다리며 외롭게 지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브루노는 결국 길에서 버려지게 되었다. 남자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어. 내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면 브루노는 길에서 버려지지 않았을 거야. 그의 마음은 무겁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미안함이 차오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여유도 없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함께 있던 브루노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행복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 브루노, 내가 이제 네가 필요한 만큼 너를 다시 지켜줄 거야. 남자는 단단히 결심하며 브루노에게 다가갔다. 브루노는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따뜻하고 신뢰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했다. 남자는 브루노를 데리고 다시 한번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시하며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침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브루노,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간이야.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고 브루노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려는 결심을 한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흘러나왔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치유와 연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집을 돌아보던 남자는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속의 아이와 브루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남자는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넘어 브루노와의 진정한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브루노,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그리고 이제 너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남자는 속으로 다짐하며 그 순간을 맞이했다. 그때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 눈빛을 보고 다시 한번 브루노와의 깊은 인연을 느끼며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제 그들은 다시 서로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그를 떠나보낸 이유와 브루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브루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브루노에게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브루노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브루노,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남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브루노는 그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인 듯 보였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신뢰를 전달했다. 남자는 브루노와 함께 외출을 결심했다. 그동안 브루노는 집에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밖의 세상과의 재접촉이 필요했다. 남자는 브루노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신선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브루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남자는 브루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된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마을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들어서자 브루노는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가 풀밭을 뛰어다니고 나무 아래서 그늘을 찾는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이곳이 그에게 속한 곳처럼 보였다. 남자는 브루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듯 지금 이 순간은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손에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여자는 브루노를 보고 놀란 듯 멈춰섰다. 저 개가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선 무엇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 읽혔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 개는 브루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입양했던 개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 저도 브루노를 기억해요. 그를 봤을 때 그때부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잡았다. 남자는 놀라며 여자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저희 딸이에요. 몇 년 전 저희 집에서 실종되었는데 브루노가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당신이 말한 브루노가 정말 그 아이였을까요? 남자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럼 브루노가 그 아이와 연관이 있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브루노와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자는 브루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저희 딸이었어요. 그녀는 실종되었고 그때 브루노는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실종되고 브루노만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브루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보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충격에 빠졌다. 브루노와 그 아이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브루노가 그때부터 자신의 곁에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뭔가 더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제 우리는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그는 결심했다. 브루노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남자는 브루노의 목줄을 조금 더 조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 브루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남자는 점차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브루노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놓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는 그 모든 아픔과 후회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여자는 여전히 눈물을 참으며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이 굳어진 듯했다. 저희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때 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 그녀는 자책하며 말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아이와 브루노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꼭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앉아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날 실종된 날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그녀의 딸은 브루노와 함께 공원에 가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남자는 공원의 위치를 물어보고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브루노를 입양했을 때처럼 그를 믿고 의지했다. 이제는 그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브루노는 여전히 조용히 옆에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마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떠돌았다. 브루노가 그 당시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아이를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도시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공원은 여전히 그 당시와 다르지 않았다.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은 살짝 몸을 스치며 지나갔다. 남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곳은 그들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였고,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여기가 그 장소였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공원에 도착해 브루노를 풀어주었다. 브루노는 냄새를 맡으며 그동안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그는 가끔씩 나무 밑이나 풀숲에 고개를 내밀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브루노, 그 아이가 정말 이곳에 있을까요? 남자는 침묵 속에서 대답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죠. 브루노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던 중 갑자기 브루노가 한 곳에 멈춰서서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발톱이 땅을 파고 조금씩 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듯 보였다. 남자와 여자는 급히 다가갔다. 브루노, 뭐가 있나요? 여자가 물었지만 브루노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었다. 몇 분 후 브루노는 땅속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작은 금속 태그였다. 태그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여자는 그 태그를 보고 놀랐다. 이건 제 딸의 태그예요. 남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열쇠일지도 몰라요. 이 태그에는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태그를 손에 쥔 채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공원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태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들은 브루노가 이 태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태그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원에서 또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발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주의를 기울여 발소리가 오는 방향을 살펴보았을 때 갑자기 공원 길을 따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걸음은 천천히 무겁게 느껴졌고 무엇인가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갑자기 그들 앞에 멈춰서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브루노가 그 태그를 찾았나요? 남자가 말을 걸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남자의 등장에 놀랐다.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전혀 우연히 나타날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는 태그를 찾았어요. 이 태그는 제 딸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뒤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사실 당신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그는 제가 잃어버린 유일한 증거예요.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딸을 찾고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 태그를 알게 되었죠?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딸을 잃어버린 이유는 제가 그 당시 다른 일을 보고 있어서였어요. 그때 저는 너무 바빠서 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태그는 저의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저는 그 태그가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자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에 믿음이 갔다. 그럼 이 태그가 우리 딸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어디 있나요? 남자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태그는 제가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가 있다면 우리는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브루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약간 긴장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침묵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남자는 브루노를 바라보며 말했다. 브루노는 당신 딸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가 이 태그를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를 찾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태그에 기록된 날짜와 장소를 따라가면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간의 짧은 대화 후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딸을 찾는 일이었고, 그들은 이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브루노는 여전히 그들 뒤를 따르며 조금 더 강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그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들도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렸다. 그들이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진실과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의 긴 여정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딸을 찾는 일이 아니라 브루노와 함께 숨겨진 연결고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절박하게 느껴졌다. 거리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은 싸늘하게 불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딸을 찾는 일이었다. 남자는 브루노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며 여자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때때로 남자는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마다 브루노는 빠르게 그를 따라갔다. 마치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저는 이 길을 자주 걸었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태그는 딸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선물이었죠. 그때 저는 한 번도 딸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입을 열었다. 그때 딸은 그만큼 저를 필요로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의 무관심이 그날을 만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잃어버렸고 태그만 남았어요. 여자는 깊은 생각에 대한 잠겼다. 남자의 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후회가 그저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참을 걷다가 드디어 도착한 장소에 다다랐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이었고 거리에서 떨어져 있던 작은 집이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그곳에 다가가며 다시 한번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딸은 이 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집의 뒤편에 있는 숲이 유독 그들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숲은 마치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는 곳 같았다. 모든 것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저는 이 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계속 말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집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마치 그들을 방해하려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 다만 한쪽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요. 남자가 상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곳에 딸이 남긴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는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다. 그 태그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여자는 숨을 멈췄다. 이, 이건 바로 그녀의 거예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브루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바로 거기! 그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브루노는 그 상자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카드였다. 카드에는 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이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는 떠날 거예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언젠가 돌아올게요. 여자는 손에 든 카드를 떨며 읽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딸은 그저 떠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이 그저 믿기지 않았다. 이제 알겠어요.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딸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자리를 비운 것뿐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여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녀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딸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그들이 할 일이었다. 브루노는 그들의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가 말없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그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남자와 여자는 이제 공원의 벤치에 함께 앉아 저녁 노을이 퍼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개 브루노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강아지 사이에는 말없는 평화와 기다림이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믿는 거야, 여자가 말했다.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 목걸이 태그를 기억해내고 우리를 찾아오겠지. 그날이 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브루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귀를 바짝 세우고 어떤 방향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짖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멀리 공원 입구 쪽.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을 떠돌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듯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앙상한 어깨에 낡은 가방 하나를 얻고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숨은 멎어갔다. 지은. 여자가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지은이었다. 그들의 딸. 몇 년 전 세상 속으로 사라졌던 그러나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던 그 아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지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많이 늦었지. 말보다 먼저 여자의 품이 그녀를 안았다. 남자도 말없이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용히 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브루노는 꼬리를 흔들며 잔잔히 짖었다.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은 다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다. 지은은 돌아왔고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공허한 벤치에 앉지 않았다. 브루노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매일 아침마다 지은의 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지은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다 이곳으로 돌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이 목걸이 태그가 그녀를 이끌었다고. 그건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건 가족의 기억이었고 제 마음속 마지막 불빛이었어요. 그녀는 브루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천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였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는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있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만났고 그 재회의 기적을 만들어준 것은 작고 낡은 목걸이 태그와 한 마리의 개였다.